온국민 방송 OK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국민의 사이다 국민의당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단 단장이신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님 모시고 탄핵 관련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시각각 급변하는 전국에 대처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의 제3차 담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을 정상적으로 하셨으면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했을 텐데 아마도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너무나 이 명백한 범죄 사실들이 막 드러나다 보니까 이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본인은 국익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앞에 자기의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변명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점수 다 깎였어요. 사실은 그 얘기 쏙 빼고 제가 그동안 날밤 새면서 참 고생 많이 하고 촛불을 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는데 이렇게 앞으로 그 국회에다 이렇게 맡기겠습니다. 그 뒤만 했으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국회에서 조금 점수 땄을지도 모르는데 그 앞단에 전혀 진정으로 사과하는 사죄하는 마음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였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뭐 국회에다가 이제 밀어놨잖아요. 국회에는 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만약에 야당에서 뭐 안을 이런 식으로 좀推진합시다라고 안을 내면 여당이 이건 너무 무리다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계속 합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은 대통령 편이잖아요. 같은 당이고. 그러니까 여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볼 때는 대충 거의 뻔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서 국회가 그런 것도 해결 못하냐라고 국민들로 하여금 비난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좀 자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꼼수가 숨어져 있는 담화였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 일정에는 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탄핵을 원래는 내일 발의를 해서 30일 발의해서 1일 날 보고하고 2일 날 표결하자. 이것이 기본적인 저희 당의 입장이고 야당 3당이 다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지금 발의하는 날짜를 하루 앞두고 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움찔하고 탄핵안 발의하려다가 처리하고 이제는 탄핵 추진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여야가 의논해서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잘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대통령을 스스로 스스로 내려오겠다는 자진해서 내려오겠다는 의사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촛불 민심에 따라서 대통령을 강제적으로 내려오게 하는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적어도 촛불 민심에 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회의원이 선서를 할 때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자 선서한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의 이렇게 헌법 유린 행위 또 명백한 범법 행위 등을 보고 그대로 있는다고 하면 이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야당의 입장 그리고 비박 그룹과의 의견 조율을 지금까지 좀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야 3당과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시려고 했던 건데 그럼 이거는 다 틀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틀어졌죠. 조금 틀어졌어요? 야 3당의 탄핵안 단일안 그건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만들어냈고 사실은 오늘 중으로 오후에 새누리당 분들과 만나서 소위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만나서 저희 야당안을 보여드리고 이 정도 하면 좀 같이 참여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이건 좀 과하다. 이건 좀 이거를 만약에 이런 문구를 빼거나 이런 부분을 뺀다면
그래도 좀 마음의 부담이 덜해서 할수 몇 있다. 명이라도 더 하겠다. 네.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만나려고 했었는데 만나기 10분 전에 전화 왔어요. 오늘은 만나지 말자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담화로 인해서 사정이 변화됐기 때문에 좀 두고 봅시다.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네요. 조금 그러면? 변했죠. 일단 비박 입장에서도 어쨌든지 간에 오늘은 관망할 겁니다.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되고 또 내일 아침에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올지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탄핵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탄핵 걷어들이고 그냥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주판알을 튕기겠죠. 예. 근데 그분들이 튕기는 주판 아래 영향이 사실은 저희 당에도 그렇고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좀 주판 알을 좀 제대로 잘 튕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국회의원의 양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출범을 시킨 것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그동안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 하면 야당이 지적하면 무슨 소리냐? 우리 대통령은 했으니까. 하나도 잘못 없다. 우리의 영원히 우리가 보여야 될 대상이다. 방패막이 이렇게 역할을 계속 했죠. 예. 해왔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같은 공범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솔직하게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쓴소리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뭐 촛불 민심의 어떤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 새누리도 공범이다, 새누리 해체하라 뭐 이런 단어도 나오는 거 보면 사실 많은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대상도 새누리당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것 같은데 이제 공범은 맞는데 그 중에서 자기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알고 보니까 이건 정말 내가 대통령이 이런 줄 알았으면 사실 안 도왔을 텐데 정말 이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배신하다니 나도 이런 대통령을 국민들에게 뽑아달라고 열심히 선전하고 한 것이 참 부끄럽다.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나도 탄핵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예. 그게 아주 정상이죠. 예.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이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문화는 희한하게 잘못된 것도 의리로 서로 감싸주고 껴안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신은 누구를 등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상대방이 멀쩡하고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있는데 내가 배신을 등 돌아서면 배신이지만 네. 상대방이 먼저 등 돌리고 가고 상대방이 먼저 국민을 배신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찾아서 똑바로 가는 것이 그걸 배신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배신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시 해야겠네요. 잘못해 가고 있다. 예. 예. 자, 그러면 일단 앞으로 남은 뭐 어떻게든 이번 주가 아니면 뭐 다음 주라도 분명히 뭐 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예. 탄핵 소추안 발의 절차하고 뭐 다음 주겠지만 네.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탄핵은 크게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고요. 예. 발의는 제적 과반수 이상, 과반수. 소위 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되고 예. 찬성이 돼서 의결이 되려면 200명 이상이 의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 가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이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6명 이상이 이 탄핵은 맞습니다. 라고 최종 결론을 내야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탄핵이 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가 국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 그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국회에서의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국회는 제적 150명 이상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가 되면 예. 발의가 된 날로부터 첫 번째 도래하는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합니다. 예. 이런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예. 보고가 된 순간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표결이 안 되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연속으로 이틀 내지는 3일 열리는 날에 탄핵안이 보고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날이 소위 12월 1일과 2일 예. 또 8일과 9일
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30일 날 발의하고 1일 날 보고하고 2일 날 의결하는 예.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던 것이고 예. 이제 일주일 연기하면 똑같은 그런 예. 순서가 되는 것이죠. 예. 뭐 불안하고 뭐 이러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의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금 보십니까? 대통령 담화로 예. 비박 의원들이 상당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하루나 이틀 지나면 음. 저는 비박 의원들이 아 나는 원래대로 가야 되겠구나 예. 라는 생각을 저는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왜냐하면 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느냐. 음.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과거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회가 국회의 의무를 다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탄핵 소추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데 그러나 탄핵 소추가 하기 전에 음. 스스로 내가 무조건 물러나겠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뭐 탄핵할 수가 없죠. 예. 자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러나 지금은 국회가 알아서 논의해주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하면 그때까지는 나는 사퇴 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역으로? 예. 그렇다고 하면 저는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뭐 가결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좀 더 그동안 대통령 담화 있기 전에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을 좀 더 설득해서 아, 당신 이게 대통령 앞에 봐라. 이게 제대로 반성하는 거냐. 어? 진정한 이 사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당초대로 합시다. 예. 이게 설득해 나가야죠. 1대1로 맨투맨을 해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도 아직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 저는 제가 변호사를 한 10년 했어요. 예. 법조인의 양심을 가지고 본다면 이거는 가결이다. 그리고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진보냐 보수냐 그 성향에 따라서 재판을 달리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예. 왜냐하면 이건 명백한 검찰의 기소가 있는 것이고 거기 공범으로 기록돼 있고 또 검찰도 99% 이상 증거가 있어서 입증이 되는 것만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예. 예.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입증된다면 만약에 그것이 다 입증되고 있는데도 탄핵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에 탄핵이라는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탄핵에 참여하는 그 재판관들의 숫자라든지 환경이 조금 이렇게 유동적인 뭐 이런 면이 있다고 이렇게 1월 현재는 9명인데요. 예. 1월 31일 날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을 예. 하고 예. 3월 14일 날 또 한 명이 퇴임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7명밖에 안 남죠. 예. 근데 3월 14일 날 이전에 만약 의결이 안 된다면 7명의 상태로 심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는 7명이 심리정족수가 됩니다. 적어도 최종적으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가결되지만 그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또 7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7명 중에 누가 한 명이 아니 나는 이 양심상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심리 자체가 안 돼요. 성립 자체가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러면 1월 31일 날 퇴임한 헌법재판소 소장을 그 다음 퇴임 예정된 3월 14일 날 예정된 그때까지 한 약 44일 동안 임명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냐. 저는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한 명이 더 보충이 되니까. 예.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해서 그 양반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게 하면 다시 채워지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국회에서 노력해서 막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필요적 공개 변론이 예.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법제사법위원장님 찾아뵙고 우리가 야당이 작성한 탄핵 소추안이 이런 겁니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새누리당 의총한다고 가셔서 아직 못 찾아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뭐 탄핵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조건, 환경 그리고 흐름인 것 같은데 동시에 지금 국조도 해야 되고 특검도 해야 됩니다. 예. 또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국정조사는 국회가 하는 거고 예. 특검은 특검이 하는 거고 예.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예. 거고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에 맞게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 예를 들면 국정조사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탄핵 심판 절차나 특검에서도 또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나중에 또 특검에서 나온 거를 또 국조에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향후 전국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향후 전국 하루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예. 저도 참 걱정입니다. 예, 주말마다 이 많은 국민들이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촛불 드는 시간에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야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그분들의 분노를 조금 해소시켜야 줘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정치권이 뭔가 문제 해결을 하나씩 하나씩 매듭 지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탄핵은 탄핵대로도 추진하지만 국회가 본인의 퇴진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논의를 하면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핵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있어서 네. 국민의당이 하는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국민의당이 이 역할만은 반드시 지켜서 이 탄핵의 전국을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당의 입장을 잠깐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10월 24일 날 JTBC에서 예. 방송도 해가지고 이 사건이 지금 이제 본격화됐는데요. 예.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희 당이 되게 예상한 대로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하자고 하는 우리 당이 제안한 대로 했더라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전국이 수습이 됐을 가능성이 저는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야당도 서로 정파 간의 이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쉽게 서로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여기까지 왔죠. 저는 하루빨리 전국이 안정되려면 일단 대선 주자들이 좀 마음을 비워라 라는 그리고 본인의 선거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전국이 우리가 국민의당은 꼭 이번에 탄핵만은 저희가 그래도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우리 당이 설득하는 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좀 더 먹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이 몇 명이 탄핵에 참여하느냐 하는 거는 또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하게 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잘 설득해서 탄핵안에 좀 더 많은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꼭 200명을 넘겨서 탄핵안을 꼭 국회에서 의결시키고 싶습니다. 예. 아마 이번 전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아마 국민의당이 하는 것 같고 그 핵심에 쓰신 분이 또 원내 수석 대표, 부대표님이신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네. 잘 정리하시고 관리하셔가지고 정말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모습을 좀 국민의당이 보여주시고 우리 의원님도 같이 좀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3번에 걸친 담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마음은 후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은 잘못이 없지만 책임을 지겠다. 그 절차를 국회에서 정해달라고 한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조건 없는 퇴진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촛불의 민심을 똑바로 보시고 듣고 답하시길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